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로 지역 경기의 더딘 회복을 꼽습니다. 더불어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다시 말해 ADHD의 증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계신 이 교사노조는 어떤 단체입니까? 네, 교사노조는 그동안 교원단체가 좀 침체 일로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교권 추락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것을 조금 반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위 향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노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을 좀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은 제1노조로서 자리 잡고 있는 노조가 바로 이제 교사노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한 데이터를 이 교사노조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데이터일까요? 네, ADHD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은 아이들의 숫자를 확인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또 소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의 숫자와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 아이들의 양상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자 그러한 수치를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런 수치들과 실제 학교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체감도가 좀 일치할까요? 수치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ADHD의 그런 진단과 검사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약간 저학년 정도로 확인이 되었었는데 네. 그 학생들을 이제 부산 학생들의 숫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100명당 한 4명 정도가 ADHD로 인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다,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이다라고 보았을 때 학급당 1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학급당 지금 한 서너 명 정도는 ADHD 증세가 있는 학생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는 교사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한 25%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명 중 4명꼴이라는 게 사실상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도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수치들이 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좀 증가한 걸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ADHD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좀 흔히 나타나지 않던 질병명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미디어 환경, 릴스, 쇼츠 이런 것으로 네. 대표되는 그런 짧은 동영상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네. 특히 코로나19 환경을 겪으면서 그런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방치도 또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ADHD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TV에서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휴대폰만 열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또 이렇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저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 행동은 이제 경증이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가볍게는 교실에서 착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업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니거나 수업을 한 선생님에게 와서 말을 개인적으로 걸기도 합니다. 수업 도중에요?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경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들어온 건데, 학생들 중에서 약간 칼이나 가위 같은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몰입을 하거나 네.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책상에다가 칼질을 한다거나
가위로 이제 판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끔 옆에 있는 친구 머리카락이 너무 자르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네.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요. 선생님께서 그런 행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다가왔을 때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간 경우도 있고 네. 이러한 경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학교에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행동들이 성사항과 관련이 될 때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약간 충동적인 측면이 뭐 ADHD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충동성을 스스로 통제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만지고 싶다,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성사안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피해를 보거나 선생님들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내야 될 텐데요. 교사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조기에 이런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약물 치료만으로도 ADHD는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뭐 어릴 때도 영유아 검진과 같이 검진을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신과적인 진료에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부모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척도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나의 집중력은 높다. 이것을 집에서 네. 가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또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는 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ADHD 학생에게 최소 4명의 교사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교사가 오롯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30명이 넘는 학급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학급에서 한두 명의 아이들만 소란을 피우게 되더라도 나머지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네.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될 측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좀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신다라는 게 좀 말씀으로도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쭉 말씀해주신 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객관적으로 이 ADHD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ADHD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사로서 이 학생들을 보았을 때 학업적인 측면은 두 번째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로 나와서 같이 공동체로서 생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수업 시간에 계속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친구를 뭐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학급에서. 네, 저 그쵸. 아이는 계속 말썽을 부리는 아이다. 저 아이 때문에 수업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이 아이에게도 계속 이제 낙인 찍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교우 관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학생의 자존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조기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고 연구 결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어릴 때 약물로 치료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접근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그 아이와 그 학급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위하고 결국 이제 모든 사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또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친구와의 교우 관계가 소중할 텐데 이런 교우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학부모들에게는 아무래도 자녀의 의심 성향을 상담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떤지도 듣고 싶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한 교실에서 학생을 계속해서 장시간 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그런 ADHD 증상이 확연하게 눈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을 위해서는 학부모님께 이 아이가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셔라 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그런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네, 편견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것을 검사하라고 하지? 우리 아이를 나쁘게 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으세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나쁘게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를 편애하는데 우리 아이만 싫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네. 교권 침해를 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네.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를 이제 보고 듣고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런 의심 성향이 나타나거나 하더라도 참자,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1년 동안 꼭 참고 잘 보내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조기에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놓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ADHD라던가 아니면은 정신 건강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무서우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조기에 ADHD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 결국 이 학생들 또한 커서 성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릴 때는 보다 더 쉽게 적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해서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 네, 커서 성인이 되고 하면 당연히 그런 투여해야 되는 약물 용량 자체도 현저히 많아질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측면에서 네, 어릴 때 사용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 너무 긴 세월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 사회로 나갈 때까지 어려움을 이 학생들이 굳이 겪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친구들도 편하게 사귀고 또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 십몇 년 이상을 두게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동학대이자 방임이 아닌가 하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봤지만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교도 학교지만 가정 환경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학부모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자녀들의 ADHD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DHD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는 증상 중에서는 주변 정리가 굉장히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학습지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다 찢어서 뜯어서 이렇게 주변에 다 흐트러 놓는 그런 네.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업해야 되는 그런 순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순서가 제대로 좀 인지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책을 읽는 것, 난독증이라고도 하죠. 그런 책을 읽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만함이라든지 특정한 부분에서 너무 중독적이거나 충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ADHD의 경우에는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이제 좀 티가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증상이 나타난 친구도 있고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네. 딱 짚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 안전사고가 너무 자주 나타나고 뭐 부주의한 경향이 나타나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 아이가 ADHD가 될까봐 하는 걱정보다는 네.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검사를 먼저 받고 그것이 어쩌면 아이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양육자이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시그널을 더 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가서 아이가 요구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보호자의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만약 심각하지만은 않다면 이렇게 병원에 보내는 게 좀 꺼려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 또 교육을 받기를 원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ADHD 정도로는 뭐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로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일반 학급의 학생들과 같은 속도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교육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증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증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물만 조금만 투여를 할 경우에 쉽게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일반 수업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아이가 ADHD였구나, 약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다 더 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담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조교사 인력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문제 행동이라든지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일 경우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을 뭐 좀 통제하거나 맞춤형으로 해서 별도의 그런 그 학생이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해서 학교 내에서 좀 진정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사의 증언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사례를 항상 계속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해외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 업무가 없습니다. 네. 행정 업무가 없고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교사 업무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행동 양상을 저희가 잘 보고 분석을 해서 학부모님과 건강한 소통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같은 것을 많이 줄여나가서 교사들이 바빠서 공문을 보내느라 학생을 더 쳐다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네. 조금 더 쉬는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행정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교사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체력적인 여유가 있다면 훨씬 더 그런 ADHD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더 따뜻하게 사실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보호해 줄 수가 있을 텐데 네. 너무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의 교사들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경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교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좀 아이들을 가능한 한 좀 밀착해서 좀 잘 케어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행정 업무도 보셔야 되고 또 교사 인력 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습권을 지키는데 우리 교사 노조에서 많은 이바지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자가 방관하는 사이 아이의 몸과 마음은 적신호를 보이며 증상에서 질환으로 탈바꿈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ADHD의 조기 발견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열쇠임을 강조하며 오늘 방송을 통해 주위의 관심 또 양육자의 객관적인 관찰이 꼭 수반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